근데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뭐 이재명 대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냐? 40살 이준석, 케네디처럼 세대 교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40대의 대통령, 총리한 사람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감한 변화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세대 교체 합시다.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사실 들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김종욱 대변인님, 사실 아직 탄핵 심리가 끝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데 먼저 하는 사람이 뭔가 주도권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지금 뭐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빨리 선언을 한 걸까요? 뭔가 지금 선점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겠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기 대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또한 조기 대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봐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판들 양쪽의 비판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이준석 대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때 네. 그때 이준석 대표에게는 2030 세대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2030 세대가 극우화되어가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동조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이 2030 세대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다시 그 지지를 가져 확보해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과의 관계입니다. 개혁신당이 과연 국민의힘의 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개혁신당이 제3의 세력으로서 단독으로 대선까지 치룰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2030을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단일화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저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 그분들 아는 분들이지만 나이 60 넘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네. 난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단일화 안 해요. 이준석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오늘 세계일보가 이제 창간 여론조사를 한국갤럽과 한 걸 지금 보면 지금 이 여야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37, 2위가 김문수 11, 그다음 오세훈 7, 한동훈 5 등등 이준석 대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준석 1%.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준석 의원은 나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가 그러니까 10%가 20% 되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인데 네. 1%가 37%를 넘어서 당선까지
이거 현실적인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는 뉴스메이커였습니다. 네. 어떤 사안이 되면 기자들이 언론에서 물었죠. 그렇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야지만 언론에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젊은 도전자로서의 어떤 상징 자본이 제가 볼 때는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세대 교체 그리고 과거의 세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는 세대 포위론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른바 갈라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을 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포위론보다는 세대 화합, 세대 통합 이런 것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했죠. 요즘 시대는 본인이 깃발 든다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손학규, 안철수, 윤석열 그리고 지금 허은하 이렇게 대표까지 같이 했던 분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치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공간과 양보, 그다음에 큰 시각이 필요한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급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내 문제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현재 당내 문제부터 좀 수습을 해야지 대선 출마를 얘기할 땐 아니지 않느냐라는 쓴소리를 또 주셨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어쨌거나 대선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이준석은 다큐 찍고 조국은 옥중 출간. 이준석 의원 다음 달에 본인의 다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준스톤 이어원. 네.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지금 이 화성을에 당선이 될 때까지 1년 동안의 시간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곧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도 옥중 출간을 해요. 어떤 책이냐? 이거라고 합니다. 조국의 함성. 네. 조국의 함성이란 옥중 출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저희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옥중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조국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메시지 내고 편지 쓰고 책도 출간하고 옥중에서 옥중 정치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빠지고 난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조국 대표의 공백을 조국 대표는 이제 옥중에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거나 또는 저렇게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 공백을 메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조국 대표가 여전히 옥중에서도 활발한 어떤 메시지를 내므로써 조국 혁신당의 관심을 조금 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국 혁신당의 그 처지 이런 부분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활동이 없어지면서 여론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숙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큐도 찍고 또 이 그 책도 출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조국 대표든 뭐 이준석 대표든 지금 그 본인들의 활동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얼만큼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큰 고민거리고 숙제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멀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 아니겠느냐 때문에 끊임없이 물 아래에서 이 발을 돌리고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